지질부터로 소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의석수로 소개해야 되나? 자, 일어나 저러나 마지막이니까. 예, 우선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거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역들 왔는데 왜 현역이 아닌 사람이 껴있어 여기에. 자,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 현재는 최고위원. 예. 예. 반갑습니다. 그 국민의당 지도부죠. 예. 예. 서열 2위입니다, 제가. 서열 2위요? 네. 박지원 대표님이 예. 딴 데로 가시면 제가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딴 데로 가시. 그런데 누가 서열 몇인지 물어봤어요? 그냥 자랑하려고. 1위하고 2위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의원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선했고 문병호 의원님은 몇 선 하셨어요? 저는 재선했습니다. 재선했어요? 예. 자, 그리고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도 재선. 예, 징검다리 재선입니다. 이철이 의원은 초선인데 한 4선쯤 한 것 같아요. 아이 달랑 초선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내리 사선도 있는데 예. 저는 달랑 초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전문가들 의원님들 모셔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자, 질문 의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라디오인데 문 의원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그거 안 보여. 왜 얼굴이 반만 보여. 여기 봐야 돼. 여기 그렇지. 이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이크도 끌고 와요. 오래간만에 나가고. 처음 나와가지고 여기를. 자, 이철 의원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문병호 최고위원님 손 한번. 예, 여기 안녕하세요. 어디를 왜 봐야 되는 화면을 거예요? 보고 어디를 흔들어? 봐야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봐야 흔들어. 되니까. 자, 그리고 정인규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정영규입니다. 장재훈 의원님 손 한번 흔들어 안녕하세요. 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전경식님 대환영입니다. 1시간은 너무 짧아서 오늘도 공정한 방송 부탁드려요. 신영대님. 봉도사님 반갑습니다. 한 달만 30분 연장 총 90분 연장 방송 축하드립니다. 한 달 만에. 아하, 서기농. 여의도 UFC 크크크 기대됩니다. 자, 일단 나오셨으니까요. 각당. 한 달만 연장이에요. 한 달 만에. 만에요? 예. 쭉 그럼 우리 연장되는 이거 거죠? 오래 안 가요. 5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래요? 예. 왜요? 그때 이제 그 출연료 재협상 들어가야 됩니다. 출연은 제협상 안 하고 90분 연장 된 거예요? 아니, 했죠. 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낚았지 내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철이 네, 의원님. 네, 네. 제가 출연료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예. 자, 먼저 각 당 핵심 자들이 전하는 후보 동향. 그런데 이철이 의원님 안희정 그 지사 밀다가 네. 어떻게 지난번에 호프하면서 좀 봉합이 됐나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후보들끼리나 캠프 간의 분위기는 좋아요. 예.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고. 에이, 뭐 그래요. 지난번 나왔을 때 뭐 죽일 듯이 하더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나? 예. 그때 잘 나가시는 쪽에서 더 좀 강하게 그러셨고. 예. 호프타임 그대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이게 뭐 서로 삐걱거리다가 분위기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문재인 후보가 최종 승자인데 문재인 후보랑 안혜정 지사랑 문재인 후보랑 이재명 시장이랑 문재인 후보랑 또 최성 시장 이렇게 각각 1대1로 계속 만나서 분위기 좋게 하다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 한번 한 거라 1대1로 만났었어요? 다 따로 어허. 만났죠. 예. 네, 조금 빨리 좋습니다. 정신 차리시지. 지금 가시를 던져 벼러가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 당내 좀 시끄럽게 하신 분들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뭔 소리야,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저다 아주 UFC 멋있다. 표정이 애써 그냥 정상적인 아주 아니, 좋아요. 평상심의 표정을 지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평상심인데. 이 문병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그 선거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요. 그 아픔이 200년 가요 저게. 별로 아픔 없는데. 없어요? 예. 내가 그 이재하 의원한테 그 이재하 변호사한테 들었더니 재밌게 잘 산다 그러대. 그럼, 예, 그럼요. 그 계속 떨어질 테야? 아니 배지가 떨어지기가 좋은 거는 예. 이 도전 정신이 생겨서 좋아요. 배지 달고 있으면 그럼 좀 그 전에 배치 달고 있을 땐 도전 정신 없고 물론 있었지만 조금 가는 거 조금 길게 이제 쫙 먹고 가자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네. 문병호 최고위원님 그 지금 첫 떨어져서 지금 하시잖아요. 저는 4년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네. 오늘 이번에 처음 아니, 떨어진 지난번에 거예요? 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지난번에. 그래요? 18대 때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되는 저 양반이 자기 떨어질지도 몰라. 총선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예.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한 달 지나가면 짠합니다. 이 양반아 나 떨어진 지 10년이 넘었어. 왜 이래.
뭐 네. 자. 저는 요새 국회의원 하라면 안 합니다. 예, 왜요? 최고위원 해야지. 재밌어서. 재밌어서. 자, 안철수 의원이 요즘 잘 들어갔고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 예. 분위기가 좋아갖고. 그렇습니다. 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15% 하다 느닷없이 올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당내에서는? 글쎄 저는 늘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돌풍이 불 거라고 올 생각했어요. 것이다. 예. 아하.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왔고 예. 또 그냥 너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빈집에 소가 너무 많이 예, 들어왔어.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유지 관리해야 되나 아하. 걱정이고 조금 한 열흘 늦게 왔어야 했는데 너무 예. 빨리 와서 지금 걱정이죠. 네, 걱정이죠. 선거가 너무 오래 네, 남았어. 오래 남았어요. 아까 이철희 의원님 한번 팍 찔른 거 한번 답변하시죠. 당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셨는지. 시끄럽게 안 했죠. 그냥 할래 얘기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의 최대의 패착은 안철수 후보를 내보낸 거예요. 안에 가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저는 그냥 반대로 편안하게 예. 문 후보가 저는 되시는 반대로 건데. 생각해요. 두 분은 좀 이따 싸우시고요. 아니 안철수 후보의 최고 실책은 당을 나간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랬으면 뭐 이번에 안희정권 나죠. 문 의원님 네. 오늘 아이, 두 분만 말씀.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정윤기 의원 인상 쓰잖아. 정윤기 의원님은요 네. 말투 자체가 예능감이야. 아이고 그래요? 아니 저기 진짜로 이런 UFC 무한 배틀엔 저 익숙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할 말씀 다 하시대. 지금도 조용하게 있잖아요. 예. 자, 홍준표 의원. 그거 왜 사퇴를 그렇게 해요? 좀 제대로 하지. 그 사퇴 얘기 뭐 이따가도 할 게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이 선거 계절이 오긴 왔어요. 그죠? 이 예. 프로그램이 워낙 우리 봉도사님이 뭐 잘하셔서도 그렇지만 예.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편성 자체도 바뀌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럼요. 되게 다가왔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아까도 뭐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나간다고 좌절하지 비굴하거나 말고. 네.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도 오늘의 이 꼴이 된 게 저희가 교만하다 그런 거거든요. 아하. 지난 작년 총선 때 예. 얼마나 그 국민들 보시기에 공천 과정에서 건방을 떨었습니까? 네, 제가 저기라도 이런 모습 멋있어. 네. 아무튼 그게 자초한 거다 모든 예. 게. 하다 보면 상대가 강해서 자기가 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스스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왜 그 문병호 의원님을 보고 얘기하지? 아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는 피크 찍었고 지금 이제 이미 하향세 탔고 예. 안철수 후보도 이번 주 중에 피크 찍지 않을까.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거 레코드 돌리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예상한 대로 이번 예. 주 초까지 제가 안철수 후보가 피크 찍지 예. 않겠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저희 쪽이 올라가는데 예. 아마 어디까지 올라가서 대선이 치러지느냐 이게 남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우리 홍준표 후보가 뭐 사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예. 어제까지는 입이 묶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의 제일 강점이 메시지 전달 능력이 남이 볼 때는 좀 거칠긴 하지만 예. 굉장히 분명하고 강한 사람이라서 예. 이제 오늘부터 입이 풀렸으니까 올라간다. 예. 알겠습니다. 자, 1.5 갖고 그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는 아니, 장재원 의원. 제가 이제 뭐 좌절이나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 각 매체마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도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이 보수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나. 이제 이 민심을 무섭고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수 적통이네, 예. 뭐 보수 단일화네 이런 논리나 얘기들이 전혀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큰 물결, 그러니까 보수를 완전히 국민들이 교체를 해버리겠다는 이 큰 물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어떻게 화답할 것이냐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시대를 예감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필름을 갖다가 계속 만들었던 코닥이 예.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보수가 계속 우리가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보수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보수 진영을
이 정치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고 그래도 괜찮은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력들이 예. 이번 대선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지지율은 제일 떨어지는데 말은 제일 많으시네. 그 요즘에 보니까 저는 언론이나 기성 정치권에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누군지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 잘 몰라. 문병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당에? 국민의당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그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 흐름을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보수 진보 프레임 이걸로 분석이 안 됩니다. 아하. 이건 이제 낡은 프레임이에요. 예.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새로움과 낡은 프레임, 미래와 과거의 프레임이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살짝 웃고 계신데 잠깐만요. 자, 이희준님 인물은 이철희 의원님이 최고. 인물이 흐흐, 그건 안 좀 믿어지는데. 자. 다른 분은 몰라도 자, 슈퍼맨님 정치쇼의 매력은 매일 보는 라디오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요. 예. 빠지면 안 되는 게 자기 후보를 중심에 놓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대 흐름은 정권 교체죠. 예.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수도 바꿔야 되고 진보도 바꿔야 되고 어쨌든 누가 나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바꾸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면 그 시대 정신에 안철수가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또 유승민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자기 당이나 자기 후보 위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좀 정치인이 덜 돼서 그런지 좀 어색해 보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요. 문병 의원님 인상 일그러지고 있어. 그래서 예? 이 프레임 맞게 제가 멘트를 하자면 메뚜기 한철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취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문 의원님 바로 반격.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진지하게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좀 잘 깨닫고 하시지. 아니요 왜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해놓고 그냥 우리는 마치 한철이 아니라 쭉 영국 때 사철이에요. 것처럼. 예. 그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 문재인 후보 1등 주자인데 계속 도전자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또 다른 도전자가 나온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저도 정용기도 한번. 예.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얘기 있어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그 과정에서의 가치 배분 문제를 하는 이 정치. 예. 야, 천년이나 결국은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새롭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상 사회가 만들어진다. 사회가 확 좋아진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확 안 좋아진다. 그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선동가나 또 관념론적 이상주의자가 만든 이대로만 하면 이상사회 만들어집니다. 이거 갖다가 예. 오히려 좌파든 우파든 예. 비인간, 반민주, 반인권으로 간 역사적 사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누구를 딱 대놓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만 되면 뭐가 될 것처럼 아하. 미래 세대 미래의 새로운 뭔가를 안철수 후보만 되면 될 것처럼 예. 이런 거 아니다. 유승민 그러니까 후보는 안 까도 되나요? 아니, 저는 그동안에도 한 번도 제가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적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금방 뭔가 좋아질 것처럼 하는 그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을 믿지 마라가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사람 믿었다가 전체 다 망가지더라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늘 회의적인 의심하는 시각을 가지고 정치인을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룰을 지키겠다는 게임의 룰을 지키겠다는 법치주의자. 예. 원칙대로 게임의 룰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내가 되면 세상 확 청소하겠습니다. 예.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당이요. 예. 저도 국민의당에 대해서 얘기 좀.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 안철수 후보가 뭐 35, 6%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도 가능할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에서 나오신 그 의원님들이나 캠프에서 나오신 분들의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상당히 좀 위험수위로 가는구나. 어허. 네, 어떤 내용이?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눈을 맞추자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 현상이 이게 답이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35, 6표 중에 반은 안철수 후보의 표입니다. 근데 반은요. 다른 사람 싫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대통령이 꼴이 나기 위해서는 아니 싫어서 찍는 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잘한다. 지금 잘한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근데 둘이 아주 다정하게 붙어 앉아서 공격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 아니 이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제나 여러 네거티브에 대해서 막 고마해 이런 식으로 예.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들이 국민은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것은 안철수 현상에 뭐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알아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금 또 안철수식 패권 정치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그림자가 명심하겠습니다. 드리우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좀 드리는 예. 거예요. 문병호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그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공격 나오는 걸 겸하게 받아들이라 아유, 이런 아유,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근데 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행복합니다. 같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제가 저 얼마 전에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모닝 뭐 해서 예. 안모닝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 공격 당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등 예.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즐거운 10일 비명이죠. 좀 10일 일찍 왔다 이건 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큰 흐름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구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러한 흐름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이제 맞는 물론 상대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 개인이 뭐 거기에 아주 뛰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대한민국 흐름에 가장 앞서 있는 후보다라고 보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어서 찍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 얘기 하시라니까 이제. 뭐 지금 이미 후보도 정해지고 뭐 특별하게 더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예, 있는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뭐 그런 시대 흐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선 사람이 안철수 후보라고 후보한테 보는 거죠. 실망하면 안 나갑니다 투표장에. 물론 그러면 탄탄한 문재인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지원 의원님이랑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예. 오늘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니 그거 다 이번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좀 많이 그거 다 얘기들 늘 하잖아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문병호 오늘 귀여워. 당연히 그것은 제가 늘 보수 성향의 분들이 저는 첫 번째 할 행동은 그러니까. 기권이라고 본다. 기권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가치, 국민의당의 가치가 선명하지 않으면은 기권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저는 우리 정영교 의원님처럼 어떤 후보가 대통령 되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 이 말 사실 안 맞다고 봐요. 근데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요만큼 바뀝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거라는 걸로 우리 유권자들이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장재원 의원님 말씀처럼 안철수 후보의 표가 꼭 안철수 좋아서 하는 표라기보다 누구 싫어하는 표 아니냐 이런 지적은 사실 저희한테도 들을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구 싫어한다는 표가 우리 후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 너무 솔직하시다. 아니 저렇게 자백을 해야 돼. 아니 왜 그럴까를 깊이 고민하고 아하. 지금이라도 이 싫어하는 것이 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좋아할 만한 여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는 걸 보여줘서 확장을 하면 저는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는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자기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숙제는 우리가 안고 있다 봅니다. 이철희 의원님한테 돌발 질문. 네. 문재인 의원 싫어갖고 네. 안희정 지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제가요 지지 선언을 하면서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니까 얘기해줘야 돼. 누구는 싫고 누구는 네. 좋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차원에 제가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사이다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콜라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주스를 좋아하듯이 고구마도 좋아하고. 아니 그 비율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이다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냥 이번에 콜라를 좋아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다 좋은 거죠. 다 좋은데 그럼요. 이제 내 취향에 조금 더 맞는 분 그럼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러나 한 당에서는 똑같다. 그럼 같은 아하. 당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되죠. 자, 제가 자 모두까지 다 공격하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탄핵 전국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계속 1위를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왜 왔느냐? 결국은 이철희 의원이 말씀하셨던 확장성 문제거든요. 이제 저희 쪽으로 왔습니까? 네, 확장성 화살이?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니 시작하기 되냐면 전에 할 얘기 없다 그러죠. 아니 이철희 의원님도 안희정 캠프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희정의 정치 철학 자체를 무시를 했어요. 이를테면 선임 문제나 연정 문제를 그분의 정치 철학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정치인의 철학을 무시한 경선 캠페인이 결국은 안희정 지지 세력을 안철수로
돌려놓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어요. 백번 다른 토론 시각에서 식으로 가는데. 예? 네. 100분 토론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해줘야 돼요. 네. 그, 아니, 리고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건 2부에서 얘기하셔도 아, 돼요. 그래요? 네, 시간 많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분위기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이에요. 제가 투표권을 가진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투표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히 고민됩니다. 도대체 어떤 후보를 뽑아야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까요? 박은영님 제발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책 공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분 의원이 허심탄회한 분위기 좋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여의도 UFC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님 문병욱 국민의당 최고위원 전 의원님 정영기 장면을 빼줘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의원님 장지원 바른정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아까 정영기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 자체가 역동적인데 예. 정치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지지율 순서도 바뀌고 뭐 근데 오늘은 뭐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당연히 뭐 제일 화제일 것 같아서 예. 이게 제가 빠질 거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저기로는 반기문 거쳐서 예. 안희정 찍고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앞에 두 분도 그러면 왜 빠졌는가? 예. 왜 결국은 중도 하차하거나 이렇게 낙마했는가 보면 진짜 욕심이 과해서 이쪽 저쪽 다 걸쳐서 다 가지려고 했던 예. 좌우 다 가지려고 했던 이런 전략. 자기 진지 분명히 아하. 구축하지 않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도 정체성이라서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도 참 저희가 이제 갈려져 가지고 우파 쪽에서도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보수 논객들이 오히려 해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좀씩 알려지면 제일 중요한 게 보수에서 안보인데 그 당의 사드 배치 당론이 반대예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예. 이런 그 옛날 얘기들은 뭐 얘기인데. 그러다가 최근 되니까 이제 이제사 사드 배치는 뭐 또 국가 간에 예.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로 양쪽을 다 걸치려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앞에 두 분도 그래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 실제 아이덴티티는 뭔지 몰라도 아무튼 좋게 말해 서원이 뭐 이게 예. 서원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쪽 저쪽 그거를 유권자들이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우파 쪽의 보수 진영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파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조금은 뭐 거칠고 강해 보이지만 우파 가치에 충실한 후보 쪽으로 우파 쪽 표가 갈 모일 것이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의 새로운 보수를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왔는데 몇 프로라고요? 근데 제가 국민의당을 조금 예. 이제 대신 디펜스를 좀 해주면 예. 아니 이게 다른 정당 얘기하세요. 좀 이따 그, 얘기해요. 그 시간도 없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보수와 이 중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다. 사실은 안철수 좋다. 후보가 없으면 마지막 종착지는 유승민 후보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보수와 중도를 이 벽을 허물었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나마 국정농단 사태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출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덜한 안철수 후보에 가는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딱 막힌 거는 진보와 중도의 담장을 아직까지 문재인 후보는 허물지를 허물고 못했어요. 있다. 그래서 지금 확장성이 안철수 후보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까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네거티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거티브 공방이 어쨌든 지금 선거판을 끌고 가고 있다면 그래도 저희가 좀 짚어주고 가야죠. 안철수 의원이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자라고 예. 포문을 열었어요. 예. 무슨 의미예요?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거티브가 문모닝 이제까지 해놓고 아니 문모닝은 검증이죠. 검증. 네거티브가 아니고 예. 검증과 네거티브를 자, 정확하게 이철희 구분해야 의원이 돼요. 입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쏘세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검증이고 예. 허위 사실이나 어떤 조작에 의한 거는 네거티브죠.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건 좀 도를 지나쳤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UFC의 요새 그 강자가 안철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끝장 토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아직 링에 못 올리고 있죠. 국민의당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검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네거티브다. 쏘세요. 막 고춧가루 뿌려도 돼 서로. 아니 뭐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내가 우리 여기 듣는 분들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네거티브 죄송한데 네. 네거티브 근데 누구세요? 정영기입니다. 근데 아니 네거티브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타도어는 근거 없는 흑색 선전하는 거고 네거티브는 선거 전략 중에 포지티브하게 갈 수도 있고 네거티브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 의원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폭격의 90%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 이철 의원님 레이저만 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지금 뭐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저는 네거티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정상적인 선거 기간이라고 하면 상대 후보가 못난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주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상대를 부정하는 게임을 하다가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파트너를 인정 안 해주고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쫓아내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부정의 정치를 하다가 이게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정치거든요. 이거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났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거티브에 매달리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희 당이 했다 그러면 저희 당도 잘못된 거고 국민의당이 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둘 다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검증이고 쟤들이 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아니,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같은 게 보고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을.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얘기한 게 네거티브, 아니, 그게 네거티브입니까? 그건 검증이죠.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무려- 한 번에 기회를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충분히 검증이 끝난 예. 사안이고요. 안 끝난 것 제가 같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이건 좀 설명이 안 됩니다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고용정보원도 설명을 하고 후보 쪽도 설명을 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 넘어가면 근데 되는데 후보가 막 그만해라 이랬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답정너도 아니고 네가 무슨 소리 하든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거티브죠. 이거는 검증이 아닌 아니 거죠. 진짜 방금 문병호 최고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그 얘기는요. 원주 자주 그런 정말 얘기는- 그 그런 얘기는 안 했죠. 패권 사고예요. 아니,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문재인 예. 후보가 이번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그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그거 가지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선관위 예, 내일신문 그다음에 나온 거. 그러면 네. 지금 한겨레 신문도 조사해야 돼요. 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정권 교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요. 자신들이 갈라치기 한 거 이 갈라치기의 폐해를 자신들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문병호 최고위원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내가 정말 그건 원주 저가 우리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그렇게 네거티브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니 그건 그렇게 아니죠. 들렸다 우리 이거지. 쪽도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검증해라. 얘기하라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딸 재산 공개하라는 거는 공개해야죠 당연히. 그거 왜 안 하세요? 해야죠. 아 당연히 해야죠. 국민들이 그건 알고 싶어하는 아니, 거야. 법에 알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요 하나만 보태면 안 될까요? 짧게 우리 장재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 세력에는 유권자를 말씀드리는 국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지지를 겁니다. 받는 이렇게 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이 열리신 네, 예. 우리 홍 반장이 나타나야지 이게 또 네거티브든 마타도든 검증이든 뭔가 또 이 5천만 분의 1 아니야 거기는. 예, 정영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저희 그 필요하면 저희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통해서 검증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당에서 하고 이제 후보들은. 홍준표 후보는 좀 포지티브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가능할까요? 하는데 가능할까? 근데 모두 까기로 나서 아니 홍 후보께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매력이 없어지는데. 예, 근데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 제기된 여러 가지 검증 네거티브라고 해도 좋고요. 예. 제대로 해명이 안 됐는데 해명했다고 다 했다고 한 걸 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듣는 사람들이 해명이 안 됐다는데 예.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는 제가 다른 거 뭐 개인적인 얘기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안 하겠다며요. 새로운 정치 하겠다며요. 근데
아니 그래서 도박이 대박됐다고 하고 그렇게 미화했던 경선이 알고 보니까 옛날식 정치 차떼기하고 동원하고 뭐 이런 저기들이 다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새롭다는 국민의당 거냐. 차태기. 예. 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럼요. 좀 그래서 지적해갖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잘 몰라 사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예. 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웠다는 전당대회 경선이 보니까 전부 다 옛날 방식으로 다 했던 삼김 시대 정치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박지원 대표 이 양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옛날식 똑같다. 그러니 새롭다 이런 거에 현혹되실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 아무리 그래도요. 주변 사강에 우리 주변 사강에 국민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그게 없어서 예. 극구적인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자 같은 대통령 내지는 최고 지도자를 뽑았는가 예. 그런 속에서 우리 이 국가라고 하는 유기체의 어떤 이 생명력을 높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강력한 우파 지도자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그래도 저기 쪽 이건 먼저 아니 제가 하시죠. 한 말 아무리 그래도 예. 그 쿠데타 한 전두환에다가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전두환 그렇게 대통령 비교하시면 안 아니 되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총칼로 정치- 협박했지 무슨 저 아니 동원을 그러니까 전두환 했습니까? 대통령 시절에 정치를 하려고 예. 박지원 그 지금 대표께서 미주 한인회장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아니, 가졌고 그때부터 정치하신 분들은 주로 그 당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지 얘기하시면 모르겠으나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자, 이철 의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안 되고 저는 예. 하나만 부탁드리고 있죠. 왜 홍준 평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왜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없고 아니, 아니 자, 우파의 뭐 말 내용 자, 컨텐츠가 자, 뭐예요? 아니 제가 얘기해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파 왜? 가치가 확실하다. 이거는 안보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국립 어려운 없애려고 하시는 자,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안보면에서 그렇고 경제면에서도 예. 경제 민주화 정경유착 근절도 해야 되지만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다음에 복지도 차등 복지하겠다. 이게 우파 가치인 거고. 예. 그다음에 스토리가 넘치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부터 해서 예. 그런 그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뜨거우니까 물한 우리 번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을 뽑았다. 알겠습니다. 물 한번 쫙 뿌리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 7998님 의원님들 분위기 뜨겁네요. 정치쇼 시원한 동태탕 방송. 이희주 카푸치노 한잔 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패널분들한테는 시원한 아이스로 한 잔씩 드리고 싶네요. 패널분 중에 누구를 줬으면 좋겠는지 다 드리겠다는 건가? 김윤서님 제 편 아직도 방황 중이에요. 네 분 말씀 더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자 문병호 의원님. 예,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그 국민의당 경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새로운 실험을 한 겁니다. 완전 국민 경선 현장 투표 지금 뭐 정당사상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원래 큰 홍수가 나면 쓰레기도 다 떠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또 침소봉대 드러난 것만 일부겠죠.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만 예.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현장 투표 참여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문제 없다? 그렇죠. 예. 그 반성하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의 잘못을 드러나면은 당연히 일벌백계하고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죠. 3당이 장재원 의원님. 경선 문제로 이렇게 킥옥택하는 거 보니까 예. 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바른정당이 잘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잘했습니다. 국민들이나 모든 전문가나 모든 기자들이 경선하는 정말 바른정당이 잘했다. 지지율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없었다. 이게 저희들의 이제 딜레마인데 경선 문제 가지고 저는 예.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상 예. 본선을 치르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의 자본이 있었다는 거는 앞으로 반면을 삼으면 되고 사실 이쪽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을 치렀잖아요. 근데 예. 뭐 그걸 동원을 한 거를 너무 그게 어떤 뭐 당락에 지장된 부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아니 하시고. 우리 또 홍준표 지사님 저는 예.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은 홍준표 지사님을 좀 당 대표 때 좀 모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경선을 딱 통과하면서 이 후보 포장을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2월 16일 날부터 이제 늦게 레이스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자충우돌 하지 않으면 이제 미디어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너무 못 살아서. 정말 이 한국의 꿈을 이룬 그야말로 그런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거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좀 묵직하게 갔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 의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님 그리고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장재원 어디죠? 이제 정당 이름까지 참 바른정당 의원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시고요. 샵1043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기사님 버스에서 틀고 계시면 무슨 버스 어디 노선에서 틀었다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택시 기사님, 굴삭기 기사님, 포크레인 기사님, 주부님 다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현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40대 후반의 정봉주 쇼 팬입니다. 정치쇼 꾸준히 청취해서 이젠 정치 고수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손님들한테 정치에 대해 아는 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취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말 나왔으니까 잠깐 해명 기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용기입니다. 그죠? 예, 자유한국당 네, 정용기입니다. 그래. 네, 연기예요, 용기예요.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겠네. 아이 그럼 자유한국당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스토리텔링의 대상이 될 만한 후보다. 예. 모래시계 검사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무지랭이라고 합니다. 무학의 아버지, 무학의 문맹의 어머니 그런 분들 잘 살게 하는 이런 세상 그런 정치하고 싶은 게 마지막 꿈이다. 그게 일종의 코리안 드림으로 만들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일 정도 만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게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보수적이고 완고한 자유한국당 같은 분위기에서 자기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겠는가. 아하.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어렵고 국가적으로 당이 혼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홍준표가 대권 후보가 10며칠 만에 불과됐다. 그거를 그분이 하는 게 대란대치다. 이렇게 난세에 본인과 같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좀 좌충우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후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대책은 위기로 받아들여야죠. 예. 예. 위기 돌파할 수 있는 예. 대비. 위기냐 아니냐보다 위기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예, 저는 작은 이렇게 좀 불리한 상황이 아주 작은 요인 때문에 생겼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거전이라는 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했다시피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갇혀 있다. 더 늘지 않는다는 아하. 점에 대해서는 예.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답은 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답은 접근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달라지면 변하면 다른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다 전 종속 변수라고 바뀌어야 보고요. 된다. 다른 요인은 다 종속 변수고 문재인 후보가 변하느냐 안 변하지 않느냐 이게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당이나 후보가 중심을 잡고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자꾸 이렇게 본인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 후보를 자꾸 공격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예. 지금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워낙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일종의 정치 고수고 전략적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왜 문재인인가를 잘 설명해내는 게 전 답이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너무 말할 사람 할 기회를 안 주시네. 하세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아까 다른데 훈수 두느라고 얘기 못했어.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이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번 경선 기간을 통해서 또 대선 이후에 교육 공약이라든지 안보 예. 공약 이걸 보게 되면 콘텐츠나 정책 개발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주고 있다. 또 하나 참 우리가 가능성 있게 보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고 아, 이번 토론 국민의당도 잘했어요, 두 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예. 뭐 자유한국당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기 의원님하고 토론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니, 정용기 이제 그런 의원님은 것들이 다른 정당에 용기를 주잖아요. 사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끔 만드는 거 그 자체는 굉장히 이번 그 선거 기간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882님 저는 서울 3216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자, 3216 시내버스 타고 계신 정치는 잘 몰라도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틀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3216 시내버스에 타신 분들 환호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환호성입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하나 둘 셋. 어유 시끄러 여기까지 다 들리네.
자, 5386님 하남시 83번 고진수 버스기사입니다. 라디오 듣고 정차 중에 문자 보내요.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809님 143번 버스입니다. 정치쇼 덕분에 정치구단 된 것 같아요. 토론은 좋은 거예요. 자, 버스에서 오는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4888님 30살 취준생도 문자 보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 중인데 내일 면접 잡혀서 기분 좋고 오늘 날씨도 좋네요. 내일 면접 잘 보고 기분 팍팍 부탁해요. 자, 그리고 이 네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취준생들 그리고 우리 일자리 많아지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이 네 분이 고생하고 지금 토론하고 계십니다. 자, 보수 진영 세 분이 나눠 갖고 계세요. 세 당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거기는 원래 예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은? 예상했죠. 예상했어요? 네. 보수 측이 온다? 네,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번 선거는 지금 막 생각한 거 아니고?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예. 어차피 보수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세 가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권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보수층이 뭉쳐서 야당을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면 안 되니까 안철수 후보 밀어주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 지금 와 오는 있죠. 겁니다. 예. 아까 장 의원께서 기권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후보에게도 이 안 후보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뭔가 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표가 우리한테 오지. 그냥 적당히 여기에 편성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 표가 나중에 흩어져 가지고 기권하면은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철수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새로운 가치, 미래의 가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표는 우리한테 올 거로 봅니다. 두 분 지금 오늘 합당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 합당 안 한다 그랬으니까. 단일 후보 안 한다 그럼요. 그랬으니까. 그럼요. 그럼 보수 쪽 어떻게 아니 합당은 안 하는데 예. 저희는 바른정당하고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은 예.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른 정당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기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런 거죠.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우리 정치 현실은 좌우라고 하는 진영 그다음에 영원함이라고 하는 지역 예. 이런 게 중요한 변수로 지금까지 선거 때 작동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이렇게 뭐 많이 허물어지는 듯한 이런 걸 보이는데 예. 그 바람직한 측면도 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좌우의 부분은 선거 기간 중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예. 지금 6차 핵실험 뭐 임박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강한 대응 이런 것들을 저기 하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국민들이 볼 때 이 예. 속에서 대한민국 지켜나가려면 역시 안보 가치에 충실한 후보 누군가 이쪽으로 모이게 될 거다. 예. 그게 저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현재 유승민 후보의 인식 자체는 후보 단일화나 연대는 없는 걸로 지금 없다. 하고 있는 건 분명해 아하.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다면 야구로 따지면 한 시즌 정도만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면 예. 야구의 감독이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후보 선수들 안철수 후보도 사실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가웃에 있는 후보였는데 들어서신 거잖아요. 후보 선수였다고요? 네, 후보 선수였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더가웃에 있는데 가장 똘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를 감독이 들었을 때 예. 에이스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의도 UFC 이철희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정용기, 장재원 의원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5초씩 인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저희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줘. 무슨 안녕하세요. 당이에요? 장대원입니다. 어느 당이에요? 바른정당 장재원입니다. 저희들은 창당의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예. 뚜벅뚜벅 저희들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까지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요즘에 지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많이 좋아졌어요. 지지율 올라가면서. 자, 그리고 정영기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저희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어려운 때 안보와 경제를 실제로 살려내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경험을 갖춘 저희 자유한국당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까지 현재 뭐 짧게 한 3, 4년
우리 정치 상황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요. 지금 지지율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예. 삼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찬찬히 봐주시고 왜 문재인인가에 주목해 주시면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그 예. 점에 좀 많이 좀 주목해서 봐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매주 월요일 날 여의도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여의도 UFC. 오늘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했죠.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님, 의원이 아니니까 자꾸 헷갈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장재원 바른정당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갑니다. 자, 정치에 관한 모든 궁금증 A에서부터 Z까지 탈탈 남김없이 털어드립니다. 저는 반대했는데요. 우리 제작진이 강력하게 민 여의도 탈곡기. 자,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호기심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소환된 두 분입니다. 최연소 초선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유세본부 부본부장님. 부본부장이에요? 예. 아이 본부장 하지. 자, 오늘은 여의도 탈곡기 1호로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정치쇼에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 같은 분. 원일이 SBS 선임기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뭐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봉도사님 인기가 날로 높아져서 확대 편성도 되고 축하드립니다. 예, 원일이 기자님이 일주했다면서요. 네, 하여튼 뭐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예. 물씬 장면들을 돕고 있어요 지금. 자, 여의도 탈곡기 이름 어때? 이건 너무 아재 같지 않아? 근데 그죠? 뭐 국회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영원 탈곡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써요 이거를? 예. 오.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 상대방의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그럼 써야겠네 이거. 예. 혹시 김광진 의원님 지역이 저쪽 아래에서 여기 익숙한 거 아니에요? 탈곡기에? 뭐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예. 여튼 예. 원일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네요. 뭐를 일단 탈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남지 않게 저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유권자들이 알게 하겠다. 뭐 취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고. 네. 자, 우리 본 주제는 없는데 김광진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에요. 네. 안보 알고 전문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월 무슨 그 급변하는 예. 무슨 상황이 있냐? 4월 27일 뭐 급변 있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그 막. 중국 군대가 지금 있고 하던데. 압록강변으로 15만 명이 모였다 막 이런 게 지금 뉴스에 뜨고 있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 잠깐만. 소개해 일단 주세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예. 가짜 뉴스들에 보면 주한미군이 그 군사 대비 태세로 전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입니까?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확인을 했고, 근데 다만 관련해서 이제 잠수함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게 좀 발진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염려들은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왔었어요, 사실은. 그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지. 4월이면 키 리저브 도수 예. 훈련 기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예. 오면서 계속 그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들이 있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압박 효과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 그럼 조금만 걱정하면 돼요? 조금은 걱정을 해야죠. 네, 사실관계만 좀 따져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항공모함 헬비슨호는 한미 연합 작전을 끝내고 지금 호주로 가고 있던 차에 이게 유턴을 했어요. 그래서 Why? 그러니까 지금 한미라니까 저절로 영어가 나오네 나는. 네, 네. 유턴을 해서 지금 서태평양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방향이 한반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허. 그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고 이게 저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가 지금 원래 괌에 기지가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일본 기지로 지금 옮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진핑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네, 미중 정상회담 예, 끝나고 난 시진핑하고 다음에 트럼프. 네네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뒤에 나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고는 있는데 예.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거냐. 예. 지금 외교 당국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고 미국이 그런 움직임 되려면 제일 먼저 주한 미군하고 대사관 가족들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예, 그런 일 없다. 예. 다만 군사 작전의 일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북한을 압박하는 거다. 예. 뭐 이제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중한 상황이다. 지금 6차 핵실험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 말씀 들으면 급격한 변화되는 상황은 없다. 예. 다만 조금 압박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자, 우리 전문가 두 분 모셔놓고 말씀 듣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공정한 방송, 질문, 의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9080 굴삭기 기사입니다. 오늘 여의도 UFC 화끈하게 잘 들었어요. 잘 나가는 정치쇼 아자아자. 지금은 여의도 탈곡기 시간입니다. 3396님 저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스쿨버스 기사입니다. 대학 이름이 모 대학이에요? 학생들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틀어주시고요. 대학 이름까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09님 보이는 라디오 좋아요. 봉도사님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 아우르며 진행하는 능력이 좋으세요. 정봉주 정치쇼 화이팅. 오늘 왜 저 칭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거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똑바로 앉아야겠네. 손 한번 김광진 의원님 여기. 안녕하세요. 거기 말고 여기. 예. 그렇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원유리 기자님도 한번 네, 흔들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고장이 나왔고요. 풀샷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풀샷 이름 못 알아들으나?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김광진 의원님. 예. 오자구도의 변수인데 선거 비용 보존 때문에 고민들을 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예. 대선에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셔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선거를 치르고 나면 예. 그 본인이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다음 10%까지 10% 이상을 득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보다 득표를 못한다. 그러니까 9.9% 이하로 받았다. 아하. 그러면 쓴 돈을 전부 다 선관위가 돌려주지 않거든요. 보전해주지 않는 제도인데. 그래요? 긴급 질문. 예. 아니 그럼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본인들의 돈 후원금으로 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세금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런 뜻 아니에요? 왜 돌려주죠 돈을? 저는 이 제도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 세금으로 치는 거 맞아요? 예, 세금으로 어허. 모두 세금으로 치르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지금은 당선이 유력한 사람들은 세금으로 치르는 거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본인 돈이나 정당의 돈으로 이제 치르도록 되는 건데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낙선이 유력시되는 사람. 낙선이 유력한. 근데 실제로 더 좋은 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선거 공영제를 하지 않습니까? 득표율과 상관없이 선거 공영제. 예,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 예.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하여튼 그런 제도가 일단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이죠. 선거 비용 보존제에 15%가 넘게 되면 거의 100%. 예. 그다음 10%가 넘게 되면 50%. 예. 그 10%못 받게 되면은 하나도 안 줍니다. 주죠 영원. 예. 이거 왜냐면 이걸 잘 몰라요. 네네. 그럼 이게 대통령 선거에만 그래? 국회의원 선거 다른 선거도 그렇습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 저 선관위는 각 당에다가 그냥 선거 보조금이라는 거를 주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4월 18일 날 20억 원의 돈이 각 정당에 쫙 뿌려져요. 그건 정당이 주는 거고. 네, 정당에 주는 선거 보조금이에요. 이건 꼬리표도 없어요. 예. 굳이 선거 작업을 안 써도 되고 빚을 갚아도 되고 월급을 줘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달콤한 돈이에요. 이게 진짜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근데 그 연역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본 시스템 자체가 선거 공영제, 선거를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돈을 세금으로 메꿔줄 테니 부정선거하지 말라라는 취지인 거고. 부정선거를 하지 마라. 예. 당신들 돈 쓰면은 네. 선거 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돈 뜯으러 다닐 거 아니냐.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의 경우에 쓸 수 있는 1인당 그 한도액이 509억 원이에요. 오.
근데 이게 매년 선거 때마다 5년마다 이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인구수 곱하기 원래 860원이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감안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950원이거든요. 아, 깨알 같은 정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 이제 509억 원이에요. 그러면 저 1인당 단순 계산만 해도 곱하기 5 하면 2,500억의 돈이 국내에 쫙 풀리는 거예요. 현금이.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다 우리 세금이 풀리는 돈이에요. 509억은 1인당 500 한 후보당. 한도액. 예, 한 한 후보당. 후보당. 그거 이상은 아. 못 써요. 그런데 예. 그거 다 쓰냐 하면은 역대 그 과정을 쭉 놓고 보면 다 못 써요. 이 돈을. 509억 원을.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선거라는 게 해보셔서 알잖아요. 비공식적인 하도 돈. 오래전에서 기억이 안 나요. 비공식적인 돈, 불법 자금, 아하. 밝힐 수 없는 돈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 궁금한 게, 야, 이거 10%안 되면은 내가 이거 선거 나가면 안 되지 않아? 돈 못 받으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대선에선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선거나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 선거일 경우에는 예. 통상적으로 이걸 다 본인 비용으로 먼저 선납을 해놓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자기가 갖지 않습니까? 예. 후원으로 다시 엮거나.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출마하는 경우에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돈과 또 전체적으로 받는 후원금과 이런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나중에 선거에 낙선한다고 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다만 지금 이제 선거 비용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후에 돌려받는 비용이 있고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먼저 이제 네. 주는 비용. 이제 이게 지난 선거에 먼저 줬던 비용을 받았는데 출마를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먹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돈을 줬는데 예, 이제 그 논쟁이 생기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선거를 출마하는 데만 쓰라고 딱 정해져 못 박아져 있는 건 또 아니어서 정당 후원금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입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자, 궁금한 게 있어요? 2109님은 우리 기자님이 답변해 주시고 2109님 후원금과 불법 정치자금의 차이는 뭔가요? 그다음 3829님 이거는 김광진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정치인들도 선거 비용 쓴 거 영수증 풀칠해서 증빙하나요? 이거 묘한 질문인데 이게 확 또 오래됐구나 기억이 안 나. 후원금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 자금이라는 거하고 좀 이제 혼용돼서 지금 후원금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법적으로는 이제 후원금은 국회의원 1인당 3억 원씩의 후원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선거 있는 해 1인당 예, 1인당 3억 원씩 선거 허용. 없는 해는 1억 5천, 1억 5천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그러면 300억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객출한다 치면 그 돈 가지고 선거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 점 영수증 없이 이게 쓸 수 없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차떼기 그 불법 자금처럼 예. 각 재벌들로부터 돈 많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땡겨서 쓰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수증을 못 내잖아요. 후원금 법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현금으로 돈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90년대 제가 초년병 기자 시절에 절도범이 하나 잡혔어요. 예. 주머니를 딱 뒤져봤더니 3천만 원짜리 현금 봉투가 나왔어요. 오호.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여의도에 있는 호텔 사우나 옷장에서 훔쳤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를 가서 확인을 했어요. 예. 절도 신고가 없어.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3천만 원이나 잃어버렸는데. 예. 그래서 그 호텔 사우나를 CCTV를 그때 만 원짜리 시절일 텐데. 5만 원짜리도 없어요. 예. 만 원짜리로 이게 3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CCTV를 딱 돌려봤더니 이게 이제 옷장에서 훔치는 게 실제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옷장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 모 정당의 사무총장이었어요. 본인이 몰라요. 3천만 원 잃어버리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머니에 몇 천만 원씩 넣고 다녀도 선거 시절에는 그 돈이 잊어버려도 모르는 돈이에요. 그런 게 이른바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인데 예. 그게 불과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예. 정치인들도 선거 비용 쓴 거 영수증 풀칠해서 증빙하나요? 예, 풀칠해서 증빙합니다. 풀칠해 증빙하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일단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하듯이 않습니까? 풀칠해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안 돼요? 테이프로 붙이는 게 더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에 선관위 직원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수입과 지출을 영수증으로 받아갑니다.
예.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짐 끌고 가는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끌고 가서 접수를 할 정도로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선거를 치고 나서의 선거 비용도 전부 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 뭐 견적서 이런 것들 다 첨부해가지고 선관위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거냐 아닌 거냐라는 걸 확인하고요. 또 그거 단가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좀 더 고급 재질로 해서 뭐 현수막을 다른 사람은 10만 원에 하는데 우리는 15만 원짜리를 했다. 예. 이렇게 해도 우리 실크를 하느라고 한 네. 100만 원짜리를 했다. 네, 그러더라도 선관위는 무조건 1m에 뭐 8천 원짜리 이것만 인정해 줍니다. 조달청 납품가. 예, 그래서 아하. 그 비용에 맞춰서 다시 이제 영수증들이 달청이 되죠. 예.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몇억, 몇십억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머니에 나가선 세금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물어봤잖아요. 이게 세금이냐고.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선거 공보라는 거 있잖아요. 벽지 붙이는 그거 얼마 들 것 같아요. 저도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후보 하나당 전국에 깔리는 공보물 하나만 해도 5억에서 6억이에요. 벽보 붙이는 게? 예. 그 돈만 해도. 이야. 그다음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자 돌리고 이거 ARS 돌리는 이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나오는 이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어허. 그러니까 선거에 동원돼서 인건비 나가고 사람한테 드는 돈은 전체 포션의 25%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17대 국회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당선될 때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 당시에 떨어진 문재인 후보가 많이 썼겠어요. 선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18대 때 예. 선관위의 신고된 액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 썼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 이게 기록 질문을 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예, 기록을 보면 야당이 더 많이 쓰는 걸로 나와요. 왜 항상 그럴까? 역대 선거 때 그랬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야당이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것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여당은 쓴 거를 신고되지 않은 않는 돈을 자금이 많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선거 비용을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을 때는 국민들이 받을 때는 뭐 종이 한 장이고 뭐 공보물 해봐야 그러네. 몇 장이라고 생각되지만 5천만에게 도달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권자 5천만. 3,500만쯤 그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예. 뭐 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만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낸다. 그러네. 그래도 어마어마해요.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다 가까이 법적인 한번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그런 문자 보내고 예. 그다음에 공보 보내고 뭐 또 단순하게는 예. 254개의 선거구별로 예. 유세차 또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냐?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유세차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역별로 선거 운동원들 이제 유급으로 줄 수 있으니까 아하. 그분들 23일간 뭐 한 지역별로 40명에서 50명 정도씩 유급으로 쓴다고 하면 그 인건비도 뭐 만만치 않게 나가는 거죠. 그게 한 240개 국회의원 지역으로 이렇게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광역별로 하고 또 중앙 유세라고 하는 게 또 있고 뭐 하기 때문에요. 원년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예. 저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대선 레이스가 그 전에 올해 시작되잖아요. 반기문 총장 예를 딱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반 총장이 보름 동안에 한 2억 까먹으셨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 돈으로 쓰고 네. 그다음 나중에 보존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빚내서 쓰고 대출 받아 쓰고 뭐 전세금 빼서 쓰고 그다음에 예. 보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 비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몰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이게 그러네. 눈에 띄지 않는 이 돈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람 잡는 거다 이거죠. 맞아요. 반기문 총장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50명에서 100명을 몰고 다니는데 딱 삼시 세끼 먹는데 밥값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간대요. 10,000원짜리씩만 먹어도. 한 끼에.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와가지고 옛날처럼 딱 돈 많은 친구가 와서 스폰서 못 해주잖아요.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 불법 정치자금인데. 그러니까 다 자기 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은 이거 내 저 사무총장 10년 해가지고 받은 퇴직금 다 날리겠다고 당연히 돈 걱정되죠. 게다가 저렇게 사전에 저 저렇게 돈은 하는데, 예. 저 돈은 나중에 보전도 안 선거를 돼요. 치를 때도 치르고 나서도 보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존받을 수 없으면 예.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에요?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밥 못 사주게 돼 있잖아요. 엄밀히 보면 저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때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돈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했다. 원래는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원래는 그렇게 하죠. 십시일반으로. 근데 또 현실적으로. 십시일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정확히 n분의 1로 또 안 나누고 기본적으로 뭐 5천 원씩 또 10,000원씩 하니까 캠프에서도 부족분은 내고. 예, 이렇게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정치판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돈 내는 사람이 형님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 아니고 밥값 내는 사람이 형님인 거고. 난 그게 돈 내는 사람들 조상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뭐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다 선거 작업이라고 봤을 때 그게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격한 게 맞기는 맞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야, 그걸 또 미리 땡겨야 되니까 미리 땡기는 네. 거는 후원금으로 미리 땡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또 관련한 비용들을 거둘 수 있는데 예비 후보 같은 경우 24억 정도 또 따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은 본 후보가 된 거죠? 아니죠. 14일 날 공식 선거 후보 등록을 해야 본 후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예비 후보고. 지금은 예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때는 예를 들어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은 예비 후보에서 24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경선 기간에도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을 사실 다 못 채웠죠. 문재인 예. 후보만 해도 10억 정도밖에 못 채웠으니까요. 아하. 그런데도 경선 후보 할 때 또 기타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비용이 예. 다 후보들 주머니 털어서 했다라는 불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각 당별로 1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고 막 이랬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질문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주부님들 문자 폭탄 발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현민님 지금까지 선거 비용을 가장 많이 쓴 정치인은 누구인가요? 이거는 모르겠고요. 김윤서님 선거 비용이 다 우리 혈세였다니 한 표 던진 일에 더더 신중해지네요. 7279님 선거 비용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드네요. 선거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의 혈세였기 때문에 한 표 던지는 일에 더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런 방송 이런 내용 얘기하는 거 뭐밖에 없죠? 아 정봉주의 정치쇼밖에 없죠. 그럼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줘요. 김광진 의원님도 처음 얘기하죠 이런 거. 그러게요. 모두가 다 할 것 같으면 몰라요 사실은. 예, 디테일하게는 사실 말 잘 안 하죠. 그냥 예. 후원금을 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아하, 예. 그래서 후원금 낼 때도 신중하고 표 찍을 때도 우리 돈 들어가는 표. 네. 그럼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도 이 돈 얘기가 이게 말하기가 민망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중요한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영업 비밀을 탈탈탈탈 털어서 국민들이 아 이게 선거 비용이 우리의 세금이고 그래서 이 한 표 행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그것도 소득은 소득이에요. 예. 근데 4월 18일 날 420억의 우리 세금이 각 정당에 뿌려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의석수로 나가는데 제일 많은 이제 민주당의 124억, 자유한국당의 119억, 국민의당의 86억, 바른정당의 63억이 나가는데 제일 고민은 이제 바른정당의 63억을 받는 유승민 후보예요. 이게 이제 18일까지는 이제는 드랍도 못하고 단일화 못해요.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해야만이 이 돈이 나가거든요. 아, 그거 아까 얘기 안 해주셨어.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는 4월 18일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단언을 했던 이유가 4월 18일 이전에 일단 후보 등록을 해야지 그 돈을 당에- 받아야 된다니까요. 당에 돈이 들어온다고요. 후원금이 들어온다. 아직 입금이 안 후원금이 아니라 됐다고. 그거 뭐죠? 보조금이죠. 선거 보조금이 선거 선관위에서 이제 보조금. 계좌로 쏴줘요. 더불어민주당 120억. 124억, 예, 124억. 또 자유한국당 119억, 119억, 국민의당 86억, 86억, 바른정당 63억. 63억. 일단 이 돈을 그 종잣돈으로 해갖고 선거를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미 돈들을 쓴 돈을 이걸로 많이 이제 벌충을 하겠죠. 이미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아하. 돈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63억이라는 돈을 받은 뒤에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한다. 이제 단일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겠지만 예.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먹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정혜 의원이 먹튀 논란에 한번 휩싸였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그렇죠. 3009님. 좋은 질문이에요. 돈을 많이 쓰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정치 전문가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요? 돈 쓰는 게 영향이 있어요? 아 근데 참 이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라고 질문 들어왔는데. 선거라는 게 어찌 예. 보면 4년간 밭을 달궈도 가꾸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바람. 예. 일주일 만에 그냥 내려가도 당선되는 예. 사람은 되는 거잖아요. 선거 주제가 이런 게 있잖아. 그대 이름은 바람. 그래서 이걸 쓰면 막 진짜 달라진다라고 예.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하. 그래도 사람들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예. 느끼니까
안 쓰면 무조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아니 거겠죠. 예를 들어갖고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그 더불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는 유세 차량을 좀 적게 보내고 싶거든요. 막 돌아봐야 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럼 또 그쪽 지역의 그 당 지지자들이 막 항의 전화를 해. 왜 우리 지역엔 유세 차량 안 내려보내냐고. 예, 그렇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 질문으로 보자면 결국 그럴수록 돈을 계속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유세차도 예. 쓰고 뭐도 쓰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효웅님 50대 후반 주부인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봉주 정치쇼가 더더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치 지식 시간이 많이 늘려진 SBS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직접 오셨다는데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 저희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김강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네, 내일 신문 그다음에 나온 거. 그러면 네. 지금 한겨레 신문도 조사해야 돼요. 네.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정권 교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요. 자신들이 갈라치기 한 거 이 갈라치기의 폐해를 자신들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문병호 최고위원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정말 내가 그건 언제 저가 우리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그렇게 네거티브라 말씀하시죠, 그렇게는 아니 그건 그렇게 아니죠. 들렸다 우리 이거지. 쪽도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검증해라. 얘기하라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딸 재산 공개하라는 거는 공개해야죠 당연히. 그거 왜 안 하세요? 해야죠. 하셔야죠. 아 당연히 해야죠. 국민들이 그거는 알고 싶어하는 아니, 거야. 법에 알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지만 대통령분은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요 하나만 보태면 안 될까요? 예. 짧게 우리 장재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 세력에는 유권자를 말씀드리는 국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지지를 겁니다. 받는 이렇게 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이 열리신 네, 예. 우리 홍 반장이 나타나야지 이게 또 네거티브든 마타도든 검증이든 뭔가 또 이 5천만 불의 일하냐 거기는. 예, 정영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저희 그 필요하면 저희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통해서 검증된다고 봅니다. 예.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당에서 하고 예. 이제 후보들은. 홍준표 후보는 좀 포지티브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가능할까요? 하는데 가능할까? 근데 눈가기로 나왔어. 아니 홍 후보께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매력이 없어지는데. 예, 근데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 제기된 여러 가지 검증 네거티브라고 해도 좋고요. 예. 제대로 해명이 안 됐는데 해명했다고 다 했다고 한 걸 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듣는 사람들이 해명이 안 됐다는데 맞습니다. 예.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는 제가 다른 거 뭐 개인적인 얘기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안 하겠다며요. 새로운 정치 하겠다며요. 근데 아니 그래서 도박이 대박됐다고 하고 그렇게 미화했던 경선이 알고 보니까 옛날식 정치 차떼기하고 동원하고 뭐 이런 저기들이 다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새롭다는 국민의당 거냐. 차태기에 예.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럼요. 좀 그래서 지적해갖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청취자분들이 잘 몰라 사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예. 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웠다는 전당대회 경선이 보니까 전부 다 옛날 방식으로 다 했던 삼김 시대 정치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박지원 대표 이 양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옛날식 똑같다. 그러니 새롭다 이런 거에 현혹되실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그 우리 아무리 그래도요. 주변 4강에 우리 주변 4강에 국민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그게 없어서 예. 극구적인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자 같은 대통령 내지는 최고 지도자를 뽑았는가 예. 그런 속에서 우리 이 국가라고 하는 유기체의 어떤 이 생명력을 높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강력한 우파 지도자 알겠습니다. 생각해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기 그래도 쪽 위원 아니 먼저 제가 하시죠. 한 말 아무리 그래도 예. 그 쿠데타한 전두환에다가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전두환 그렇게 대통령 비교하시면 안 아니 되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총칼로 협박했지 무슨 아니 저 아니 동원을 그러니까 전두환 했습니까? 대통령 시절에 정치를 하려고 예. 박지원 그 지금 대표께서 미주 한인회장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아니, 가졌고 그때부터 정치하신 분들은 주로 그 당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지 얘기하시면 모르겠으나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자, 이철 의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안 되고 저는 예. 하나만 부탁드리고 있죠. 왜 홍준 평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왜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없고 아니, 아니 자, 우파의 뭐 말 내용 자, 컨텐츠가 자, 뭐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파 왜? 가치가 확실하다. 이거는 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국립 아니, 어려운 없애려고 하시는 자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안 보면
면에서 그렇고 경제 면에서도 예. 경제 민주화 정경유착 근절도 해야 되지만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다음에 복지도 차등 복지하겠다. 이게 우파 가치인 거고. 예. 그다음에 스토리가 넘치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부터 해서 예. 그런 그 할만한 충분히 할만한 사람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뜨거우니까 물한 우리 번 띄워요. 지도자들이 물한 번 띄우고 우리 가겠습니다. 지지자들 뽑았다. 알겠습니다. 물 한번 쫙 뿌리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 79982 의원님들 분위기 뜨겁네요. 정치쇼 시원한 동태탕 방송. 크크크. 이희주 카푸치노 한잔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패널 분들한테는 시원한 아이스로 한 잔씩 드리고 싶네요. 패널 분 중에 누구를 줬으면 좋겠는지 다 드리겠다는 건가? 김윤서님 제 편 아직도 방황 중이에요. 네 분 말씀 더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자 문병호 의원님. 예,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그 국민의당 경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새로운 실험을 한 겁니다. 완전 국민 경선 현장 투표 지금 뭐 정당 사상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원래 큰 홍수가 나면 쓰레기도 다 떠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또 침소봉대 드러난 것만 일부겠죠.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만 예.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현장 투표 참여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 없다. 그렇죠. 예. 그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의 잘못을 드러나면은 당연히 일벌백계 하고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죠. 3당이 장재원 의원님. 경선 문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보니까 예. 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바른정당이 잘했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전문가나 모든 기자들이 경선하는 정말 바른정당이 잘했다. 지지율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없었다. 이게 저희들의 이제 딜레마인데 경선 문제 가지고 저는 예.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상 예. 본선을 치르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의 자본이 있었다는 거는 앞으로 반면을 삼으면 되고 사실 이쪽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을 치렀잖아요. 근데 예. 뭐 그걸 동원을 한 거를 너무 그게 어떤 뭐 당락에 지장된 부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아니 하세요. 우리 또 나- 저기 남주호 홍준표 지사님 저는 예.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은 홍준표 지사님을 좀 당 대표 때 좀 모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경선을 딱 통과하면서 이 후보 포장을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2월 16일 날부터 이제 늦게 레이스를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자충우돌 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너무 못 살아서 정말 이 한국의 꿈을 이룬 그야말로 그런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거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좀 묵직. 지지율부터 소개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의섭수로 소개해야 되나? 자, 일어나 저러나 마지막이니까. 예, 우선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거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역들 왔는데 왜 현역이 아닌 사람이 껴있어 이게? 아헐. 자,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 현재는 최고위원. 예. 예. 반갑습니다. 그 국민의당 지도부죠. 예. 예, 서열 다른- 2위입니다, 제가. 서열 2위요? 네. 박지원 대표님이 예. 딴 데로 가시면 제가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딴 데로 가시. 그런데 누가 서열 몇인지 물어봤어요? 그냥 자랑하려고. 1위하고 2위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의원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선했고 문병호 의원님은 몇 선 하셨어요? 저는 재선했습니다. 재선했어요? 예. 자, 그리고 장재원 바른정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도 재선. 예, 징검다리 재선입니다. 이철이 의원은 초선인데 한 4선쯤 한 것 같아요. 달랑 초선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내리 4선도 있는데 예. 저는 달랑 초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전문가들 의원님들 모셔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자, 질문 의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라디오인데 문 의원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그거 안 보여. 얼굴이 반만 이게 보여. 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그렇지. 이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이크도 끌고 와요. 오래간만에 와갖고. 처음 나와가지고 여기를. 자, 이철 의원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문병호 최고위원님 손 예, 한번. 예, 여기 뭐 안녕하세요. 어디를 왜 봐야 화면을 되나? 보고 어디를 흔들어? 봐야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봐야 흔들어. 되니까. 자, 그리고 정인규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정영기입니다. 장지은 의원님 손 한번 안녕하세요. 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전경식님 대화 환영입니다. 1시간은 너무 짧아서 오늘도 공정한 방송 부탁드려요. 신형대님
봉도사님 반갑습니다. 한 달만 30분 연장 총 90분 연장 방송 축하드립니다. 한 달 만에. 아하 서기농 여의도 UFC 크크크 기대됩니다. 자 일단 나오셨으니까요. 각탕 한 달만 연장이에요. 한 달 만에. 만에요. 예. 쭉 그럼 우리 연장되는 거죠? 이거 오래 안 가요. 5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래요? 예. 왜요? 아 그때 이제 그 출연료 재협상 들어가야 됩니다. 아 출연료 제협상 안 하고 90분 연장된 거예요? 아니 했죠.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살짝 낚았지 내가 이제. 잘 아시잖아 이철이 의원님. 네. 제가 출연료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예. 자 먼저 각 당 핵심자들이 전하는 후보 동향. 그런데 이철이 의원님 안희정 그 지사 밀다가 네. 어떻게 지난번에 호프하면서 좀 봉합이 됐나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후보들끼리나 캠프 간의 분위기 좋아요. 예.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고. 에이 뭐 그래요. 지난번 나왔을 때 뭐 죽일 듯이 하더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나? 예. 그때 잘 나가시는 쪽에서 더 좀 강하게 그러셨고. 예. 호프타임 그대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이게 뭐 서로 삐걱거리다가 분위기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문재인 후보가 최종 승자인데 문재인 후보랑 안혜정 지사랑 문재인 후보랑 이재명 시장이랑 문재인 후보랑 또 최성 시장이 이렇게 각각 1대1로 계속 만나서 분위기 좋게 하다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 한번 한 거라. 아 1대1로 만났었어요? 다 따로 어허. 만났죠. 네, 예. 네. 조금 분위기 빨리 좋습니다. 정신 차리시지. 지금 가시를 던져 벼러 가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 당내 좀 시끄럽게 하신 분들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뭔 소리야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좋다 아주 UFC 멋있다. 표정이 애써 그냥 정상적인 아주 아니, 좋아요. 평상심의 표정을 지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평상심인데. 이 문병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그 선거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요. 그 아픔이 200년 가요 저게. 별로 아픔 없는데. 없어요? 예. 내가 그 이재하 의원한테 그 이재하 변호사한테 들었더니 재밌게 잘 산다 그럼 그러대. 예, 그럼요. 그 계속 떨어질 테야? 아니 배지가 떨어지기가 좋은 거는 예. 이 도전 정신이 생겨서 좋아요. 아. 배지 달고 있으면 그럼 좀 그전에 배치 달고 있을 땐 도전 정신 없고 물론 있었지만 조금 가는 거 조금 길게 이제 쫙 먹고 가자 그냥. 그렇지. 아니 예. 문병호 최고위원님 그 지금 첫 떨어져서 지금 하시잖아요. 저는 4년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예. 오늘 이번 처음 아니, 떨어진 지난번에 거예요? 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아, 지난번에. 그래요? 18대 때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되는 저 양반 자기 떨어질지도 몰라. 아니, 총선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예.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한 달 지나가면 짠합니다. 이 양반아 난 떨어진 지 10년이 넘었어. 왜 이래. 네. 자. 저는 요새 국회의원 하라면 안 합니다. 예, 왜요? 최고위원 해야지. 재밌어서. 재밌어서. 자, 안철수 의원이 요즘 잘 들어갔고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 예. 분위기가 좋아갖고. 그렇습니다. 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15% 하다 느닷없이 올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당내에서는? 글쎄, 저는 늘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돌풍이 불 거라고 올 생각했어요. 것이다. 네. 아하.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왔고 예. 또 그냥 너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빈집에 소가 너무 많이 네, 들어왔어.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를 유지 관리해야 되나 아하. 걱정이고 조금 한 열을 늦게 왔어야 했는데 너무 예. 빨리 와서 지금 걱정이죠. 네, 걱정이죠. 선거가 너무 오래 남았어. 네, 오래 남았어요. 아까 이철희 의원님 한번 팍 찔른 거 한번 답변하시죠. 당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셨는지. 시끄럽게 안 했죠. 내가 할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의 최대의 패착은 안철수 후보를 내보낸 거예요. 안에 가둬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저는 그냥 반대로 편안하게 예. 문 후보가 저는 되시는 반대로 건데. 생각해요. 두 분은 좀 이따 싸우시고요. 아니 안철수 후보의 최고 실책은 당을 나간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랬으면 뭐 이번에 안희정 꼴 나죠. 문 의원님 네. 오늘 아이, 두 분만 말씀.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정윤기 의원 인상 쓰잖아. 정윤기 의원님은요 네. 말투 자체가 예능감이야. 아이고 그래요? 아니 저기 진짜로 이런 UFC 무한 배틀엔 저 익숙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할 말씀 다 하시대. 아유 지금도 조용하게 있잖아요. 예, 자 홍준표 의원. 그거 왜 사퇴를 그렇게 해요? 좀 제대로 하지. 그 사퇴 얘기 뭐 이따가도 할 게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이 선거 계절이 오기는 왔어요. 그죠? 이 예. 프로그램이 워낙 우리 봉도사님이 뭐 잘하셔서도 그렇지만 예.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편성 자체도 바뀌고 이런 거니까 그럼요. 되게 다가왔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아까도 뭐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나간다고 좌절하지 비굴하거나 말고. 네.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도 오늘의 이 꼴이 된 게 저희가 교만하다 그런 거거든요. 아하. 지난 작년 총선 때 예. 얼마나 그 국민들 보시기에 공천 과정에서 건방을 떨었습니까? 네, 제가 저기라도 이런 모습 멋있어. 네. 아무튼 그게 자초한 거다 모든 예. 게. 예, 하다 보면 상대가 강해서 자기가 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스스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왜 그 문병호 의원님을 보고 얘기하시? 아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는 피크 찍었고 지금 이제 이미 하향세 탔고 예. 안철수 후보도 이번 주 중에 피크 찍지 않을까.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거 레코드 돌리시는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예상한 대로 이번 예. 주 초까지 제가 안철수 후보가 피크 찍지 예. 않겠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저희 쪽이 올라가는데 예. 다만 어디까지 올라가서 대선이 치러지느냐 이게 남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우리 홍준표 후보가 뭐 사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예. 어제까지는 입이 묶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의 제일 강점이 메시지 전달 능력이 남이 볼 때는 좀 거칠긴 하지만 예. 굉장히 분명하고 강한 사람이라서 예. 이제 오늘부터 입이 풀렸으니까 올라간다. 예. 알겠습니다. 자, 1.5 갖고 그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는 아니, 장기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좌절이나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 각 매체만 나왔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도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이 보수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나. 이제 이 민심을 무섭고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수 적통이네, 예. 뭐 보수 단일화네 이런 논리나 얘기들이 전혀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큰 물결, 그러니까 보수를 완전히 국민들이 교체를 해버리겠다는 이 큰 물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어떻게 화답할 것이냐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시대를 예감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필름을 갖다가 계속 만들었던 코닥이 예.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보수가 계속 우리가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보수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보수 진영을 이 정치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고 그래도 괜찮은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력들이 예. 이번 대선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지지율은 제일 떨어지는데 말은 제일 많으시네. 그 요즘에 보니까 저는 언론이나 기성 정치권에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아니, 잘 누군지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 잘 몰라. 문병호 오래간만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당에? 국민의당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 아, 예. 그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 흐름을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보수 진보 프레임 이걸로 분석이 안 됩니다. 아하. 이건 이제 낡은 프레임이에요. 예.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새로움과 낡은 프레임, 미래와 과거의 프레임이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살짝 웃고 계신데 잠깐만요. 자, 이희준님 인물은 이철희 의원님이 최고. 인물이 그건 좀 안 믿어지는데. 저 다른 분은 몰라도 자, 슈퍼맨님 정치쇼의 매력은 매일 보는 라디오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요. 예. 빠지면 안 되는 게 자기 후보를 중심에 놓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대 흐름은 정권 교체죠. 예.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수도 바꿔야 되고 진보도 바꿔야 되고 어쨌든 누가 나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바꾸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면 그 시대 정신에 안철수가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또 유승민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자기 당이나 자기 후보 위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좀 정치인이 덜 돼서 그런지 좀 어색해 보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요. 문병호 의원님 인상이 일그러지고 있어. 그래서 예? 이 프로에 맞게 제가 멘트를 하자면 메뚜기 한철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취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문 의원님 바로 반격.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네. 진작에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좀 잘 깨닫고 하시지. 아니 왜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해놓고 그냥 우리는 한철이 아니라 쭉 사철이에요. 예. 그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 문재인 후보 1등 주자인데 계속 도전자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또 다른 도전자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정용기도 한번. 예.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그 과정에서의 가치 배분 문제를 하는 이 정치 예. 몇 천 년이나 결국은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새롭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상 사회가 만들어진다. 사회가 확 좋아진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확 안 좋아진다. 그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선동가나 또 관념론적 이상주의자가 만든 이대로만 하면 이상사회 만들어집니다. 이거 갖다가 예. 오히려 좌파든 우파든 예. 비인간, 반민주, 반인권으로 간 역사적 사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누구를 딱 대놓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만 되면 뭐가 될 것처럼 아하. 미래 세대의 미래의 새로운 뭔가를 안철수 후보만 되면 될 것처럼 예. 이런 거 아니다. 유승민 그러니까 후보는 안 까도 되나요? 아니 저는 그 동안에도 한 번도 제가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적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금방 뭔가 좋아질 것처럼 하는 그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을 믿지 마라가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사람 믿었다가 전체 다 망가지더라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늘 회의적인 의심하는 시각을 가지고 정치인을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룰을 지키겠다는 게임의 룰을 지키겠다는 법치주의자. 예. 원칙대로 게임의 룰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내가 되면 세상 확 청소하겠습니다. 예. 청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빼줘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의원님, 장지원 바른정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아까 정영기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 자체가 역동적인데 예. 정치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지지율 순서도 바뀌고 뭐 근데 오늘은 뭐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당연히 뭐 제일 화제일 것 같아서 예. 이게 제가 빠질 거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적으로는 반기문 거쳐서 예. 안희정 찍고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앞에 두 분도 그러면 왜 빠졌는가? 예. 왜 결국은 중도 하차하거나 이렇게 낙마했는가 보면 진짜 욕심이 과해서 이쪽 저쪽 다 걸쳐서 다 가지려고 했던 예. 좌우 다 가지려고 했던 이런 전략. 자기 진지 분명히 구축하지 않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도 정체성이라서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도 참 저희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우파 쪽에서도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보수 논객들이 오히려 해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좀씩 알려지면 제일 중요한 게 보수에서 안보인데 그 당의 사드 배치 당론이 반대예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예. 이런 얘기들은 뭐. 얘기인데. 그러다가 최근 되니까 이제사 사드 배치는 뭐 또 국가 간에 예.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로 양쪽을 다 걸치려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앞에 두 분도 그래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 실제 아이덴티티는 뭔지 몰라도 아무튼 좋게 말해 서원이 뭐 이게 예. 서원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쪽 저쪽 그거를 유권자들이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우파 쪽의 보수 진영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파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조금은 뭐 거칠고 강해 보이지만 우파 가치에 충실한 후보 쪽으로 우파 쪽 표가 갈 보일 것이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의 새로운 보수를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왔는데 몇 프로라고요? 근데 제가 국민의당을 조금 이제 대신 디펜스를 좀 해주면 아니 이게 다른 정당 얘기하세요. 그건 좀 이따 그 얘기하자. 시간도 없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보수와 이 중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다. 사실은 안철수 좋다. 후보가 없으면 마지막 종착지는 유승민 후보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보수와 중도를 이 벽을 허물었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나마 국정농단 사태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출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덜한 안철수 후보에 가는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딱 막힌 거는 진보와 중도의 담장을 아직까지 문재인 후보는 허물지를 허물고 못했어요. 있다. 그래서 지금 확장성이 안철수 후보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까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네거티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거티브 공방이 어쨌든 지금 선거판을 끌고 가고 있다면 그래도 저희가 좀 짚어주고 가야죠. 안철수 의원이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자라고 예. 포문을 열었어요. 예. 무슨 의미예요?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거티브라 문모닝 이제까지 해놓고 아니 문모닝은 검증이죠. 검증. 네거티브가 아니고 예. 검증과 네거티브를 자,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야 이철이 돼요. 의원님 입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쏘세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검증이고 예. 허위 사실이나 어떤 조작에 의한 거는 네거티브죠.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건 좀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UFC의 요새 그 강자가 안철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끝장 토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아직 링에 못 올고 있죠. 국민의당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검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하는 것은 네거티브다. 쏘세요. 막 고춧가루 뿌려도 돼 서로. 아니 뭐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아, 우리 여기 네거티브입니까? 듣는 분들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건 설득력이 예. 없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네거티브 죄송한데 네. 네거티브 근데 누구세요? 정영기입니다. 근데 아니 네거티브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와 마타도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타도는 근거 없는 흑색 선전하는 예. 거고 네거티브는 선거 전략 중에 포지티브하게 갈 수도 있고 네거티브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 의원님 전략이 좋은 것 같아. 폭격의 90%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 이철 의원님 레이저만 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지금 뭐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저는 네거티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뭐 정상적인 선거 기간이라고 하면 상대 후보가 못난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주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상대를 부정하는 게임을 하다가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파트너를 인정 안 해주고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쫓아내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부정의 정치를 하다가 이게 말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정치거든요. 이거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났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거티브에 매달리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희 당이 했다 그러면 저희 당도 잘못된 거고 국민의당이 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둘 다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검증이고 쟤들이 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네거티브 게 보고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을. 뭐, 그 구체적으로 뭐죠? 얘기하면요. 뭐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얘기한 게 네거티브, 아니, 그게 네거티브입니까? 그건 검증이죠.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문병- 한 번에 기회를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충분히 검증이 끝난 예. 사안이고요. 안 끝난 것 제가 같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이건 좀 설명이 안 됩니다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고용정보원도 설명을 하고 후보 쪽도 설명을 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 넘어가면 근데 되는데 후보가 막 고마해라 이랬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답정너도 아니고 네가 무슨 소리 하든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거티브죠. 이거는 검증이 아닌 아니 거죠. 진짜 방금 문병호 최고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그 얘기는요. 의원님 자주 그런 정말 얘기는 그 그런 얘기 안 패권 했죠. 사고예요. 아니,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문재인 예. 후보가 이번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그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그거 가지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당이요. 예. 저도 국민의당에서 얘기 좀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 안철수 후보가 뭐 35, 6%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도 가능할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에서 나오신 그 의원님들이나 캠프에서 나오신 분들의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상당히 좀 위험수위로 가는구나. 어허. 네, 어떤 왜? 부분? 어떤 아니, 내용이?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눈을 맞추자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 현상이 이게 답이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35, 6표 중에 반은 안철수 후보의 표입니다. 근데 반은요. 다른 사람 싫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대통령이 꼴이 나기 위해서는 아니 싫어서 찍는 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잘한다. 지금 잘한다. 안철수 잘한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아니,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근데 둘이 아주 다정하게 붙어 앉아갖고 공격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 아니 이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제나 여러 네거티브에 대해서 막 고마해 이런 식으로 예.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들이 국민은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것은 안철수 현상에 뭐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알아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금 또 안철수식 패권 정치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그림자가 명심하겠습니다. 들이우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좀 드리는 예. 거예요. 문병호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그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공격 나오는 걸 겸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행복합니다. 같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제가 저 얼마 전에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모닝 뭐해서 예. 안모닝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공격 당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등 예.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즐거운 10일 비명이죠. 좀 10일 일찍 왔다 이건 뭔 뜻이에요? 근데요. 근데 이제 저는 큰 흐름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구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러한 흐름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이제 맞는 물론 상대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 개인이 뭐 거기에 아주 뛰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대한민국 흐름에 가장 앞서 있는 후보다라고 보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어서 찍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 얘기 하시라니까 이제. 뭐 지금 이미 후보도 정해지고 뭐 특별하게 더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골라야 되는데, 예. 있는 사람들이 골라야 되는데 뭐 그런 시대 흐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선 사람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후보한테 보는 거죠. 실망하면 안 나갑니다 투표장에. 그러면 탄탄한 문재인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지원 의원님이랑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예. 오늘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거 다 이번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좀 많이 그거 다 얘기들 늘 하잖아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문병을 오늘 키워. 당연히 그것은 제가 늘 보수 성향의 분들이 저는 첫 번째 할 행동은 그러니까. 기권이라고 본다. 기권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가치, 국민의당의 가치가 선명하지 않으면은 기권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저는 우리 정영교 의원님처럼 어떤 후보가 대통령 되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 이 말 사실이 안 맞다고 봐요. 근데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요만큼 바뀝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거라는 걸로 우리 유권자들이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장재원 의원님 말씀처럼 안철수 후보의 표가 꼭 안철수 좋아서 하는 표라기보다 누구 싫어하는 표 아니냐 이런 지적은 사실 저희한테도 들을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구 싫어한다는 표가 우리 후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 너무 솔직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자백을 해야 돼. 아니 왜 그럴까를 깊이 고민하고 아하. 지금이라도 이 싫어하는 것이 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좋아할 만한 여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는 걸 보여줘서 확장을 하면 저는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는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자기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숙제는 우리가 안고 있다 봅니다. 이철 의원님한테 돌발 질문. 네. 문재인 의원 싫어갖고 네. 안희정 지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제가요 지지 선언을 하면서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걸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그- 오해하니까 왜냐하면 얘기해줘야 돼. 누구는 싫고 누구는 네. 좋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사이다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콜라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주스를 좋아하듯이 고구마도 좋아하고. 아니 그 비율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이다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냥 이번에 콜라를 좋아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다 좋은 거죠. 다 좋은데 그럼요. 이제 내 취향에 조금 더 맞는 분 그럼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그러나 한 당에서는 똑같다. 그럼 같은 아하. 당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이제 되죠. 자, 제가 모두까지 다 공격하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계속 1위를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왜 왔느냐? 결국은 이철희 의원이 말씀하셨던 확장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왔습니까? 네, 확장성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니 시작은 되냐면 전에 할 얘기 없다 그러죠. 아니 이철희 의원님도 안희정 캠프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희정의 정치 철학 자체를 무시를 했어요. 이를테면 선임 문제나 연정 문제를 그분의 정치 철학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정치인의 철학을 무시한 경선 캠페인이 결국은 안희정 지지 세력을 안철수로 돌려놓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다른 시각에서 식으로 가는데 예? 너무 100번 들으시고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해줘야 돼요. 네. 아니, 좀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건 2부에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시간 많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분위기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이에요. 제가 투표권을 가진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투표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히 고민됩니다. 도대체 어떤 후보를 뽑아야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까요? 박은영님 제발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책 공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분 의원이 허심탄회한 분위기 좋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여의도 UFC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님, 문병욱 국민의당 최고위원 전 의원님